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축구 보셨죠? 예, 저는 뭐 거의 다 봤습니다. 예선부터. 그 안 보기가 뭐한 시간이에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그것도. 맞습니다. 새벽 3시면은 뭐 못 버티는 분도 있을 텐데 1시 정도야 뭐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저 때문에 졌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경기가 그게 유일했는데 괜히 봐가지고 그냥 안 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민기 팀장 잘못 아닙니다. 자, 어쨌든 병역 특례 얘기가 이제 막 쟁점화되고 있는데 먼저 이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죠? 예, 그 197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5년이 넘은 건데 상당히 오래됐죠. 예. 이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것은 이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가 그 현역에는 복무하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20대니까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에는 가장 그 자기 재능을 발휘해야 될 그때니까 그걸 계속 발휘하도록 하게 한다. 예. 그리고 이제 73년도에 이제 그 만들어진 취지이기도 한 건데요. 국가적으로 국위 선양을 좀 계속 하도록 한다. 이런 두 가지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병역을 아예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종류가 다른 것을 하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면제라는 말은 조금 그 다른 말이고요. 그러니까 특례,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주간의 이제 기초군사 훈련은 받게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34개월 동안에 예컨대 뭐 운동선수는 선수로서 또는 코치로서 또는 그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예. 그 544시간 동안의 이제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거죠. 544시간 봉사활동.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특혜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일반 특히 이제 그 정규 알겠습니다. 병역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죠. 자, 이번 대회 이후에 빅데이터 상에서 병역 특례 언급량 폭증했나요? 그 병역 특례라는 말로서 사실은 소비되기보다는 뭐 군면제라든지 뭐 군면제. 특혜 이런 게 다 그렇죠. 합쳐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제가 병역 특례로 일단 한정져서 봤을 때는 뉴스나 이슈가 없으면 평소 사실 전혀 다뤄지지 않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누가 예. 이거 관심 갖겠어요? 맞습니다. 언급량도 보면은 2016년하고 2018년 올해 제외하고는 지금 채 10,000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18년 3분기인데 그때 뭐가 있었죠? 이때 이제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맞아요. 야구 선수들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3분기에만 한 36,000건 언급돼서 이때 사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았고요. 예. 이때가 사실 가장 언급량이 역대적으로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 그 아시안 게임 이후로 야구 대표팀 논란 계기로 해서 과연 군면제를 받는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납니다. 그쵸. 그때 그 논란이 뭐였죠? 그러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그 야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출전 선수들이 이제 다 특례 혜택을 받은 건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오지환, 박혜민 선수 이제 그 두 선수가 왜 주목이 됐냐면 병역 혜택을 노리고서 그 원래 이제 갈 수 있었던 상무나 경찰청 입단 이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 제도를 쫙 좀 악용한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병무청장은 사실 2018년에 예. 전면 재검토하겠다 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논란까지가 됐었죠.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 축구팀도 대상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축구는 정말 어렵게 우승을 했는데 예. 야구는 그 상대 팀들은 정말 그냥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승할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증폭됐었죠. 맞습니다. 일본이 사회인 야구팀 나오고 그러니까요. 아마추어 나오고 그랬죠. 근데 더 거슬러 가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또 뭐 야구 월드 베이스 클래식인가? 그렇죠. 거기서도 뭐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원래 이제 병역 특례는 그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월드컵이나 예. 그다음에 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할지 대상이 아닌 그런 어떤 선수권 대회나 이런 걸 가지고서 병역 특례를 주니까 예. 여론에 밀리는 거 아니라 원칙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쪽에 그 대상자를 삼는다면 예컨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왜안 빌보드 되냐? 차트에서 2번이나 예. 1위에 올랐고 하는데 예. 그 뭔가 원칙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월드컵 때 했으니까 이번에 U20에서도 하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빅데이터 상에서 병역 특례에 대한 긍정 부정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거 팽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2016년에 보면은 긍부정 25대 75고요. 2017년에 23대 77, 2018년에 22대 78. 그러니까 부정 감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소폭 상승된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올해 거는 제가 어제 한번 살펴봤더니 한 30%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많은데 이런 사안들 보면은 보통 이렇습니다. 긍정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표시를 잘 안 하고. 그렇죠. 반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욕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게 팽팽할 것 같지만 의외로 부정 그래요? 감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병역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그러니까 유지가 오히려 2배 이상 좀 높죠. 이야. 예. 근데 빅데이터 상에서 긍부정은 또 반대고. 반대네요. 그게 전민기 팀장 해석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어때요? 예, 성별로 살펴보니까 남자의 33%, 여자의 19%가 폐지해야 한다. 사실은 뭐 남자들은 나는 다녀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형평성에 대한 생각이 더 있다고 보겠고 예. 여자 입장에서는 또 제도 취지에 또 공감하는 예. 그런 또 입장일 것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별로는 이제 연령별로 살펴보니까 좀 의외예요. 어떤? 만약에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20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14%로 가장 낮고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의외다 싶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는 이제 헌법적 기준으로 모든 군은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연령이 높을수록 생각하는 그게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20대 중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들 고생 안 해봐서. 아직 안 갔다 온. 또 그럴 수도 병역 특례에 대한 그 연관 감성 키워드는 어떻게 나옵니까? 1위가 이제 욕이고요. 욕. 2위가 의혹, 3위가 3위가 비난, 4위가 씁쓸한, 5위가 비양심적, 차별, 자격 논란, 뭐 반발 이런 순위였습니다. 주로 부정 쪽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난 여론이 훨씬 인터넷상에선 빅데이터상에선 많았고요. 네.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서 이제 운동선수에게 집중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받고 국민들이 열광하는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사실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키워드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공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것에 특혜를 주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에 불공정이라는 단어도 한 7,500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그죠?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사실 형평성과 관련된 그 응답이었는데요. 예.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 의무가 있는데 특정 분야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군복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이 응답이 34% 가장 높았습니다. 첨예한 어떤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사실은 남녀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 아까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일 뿐이지 국위 선양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좀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니냐. 이 응답이 17%. 네. 그다음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16%였습니다. 반대로 이 병역 특례 유지해야 한다? 예. 그 이유는요? 예. 37%가 좀 가장 높은 응답이었는데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 선수나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위 선양을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사실 이게 법이 이제 7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예. 그때보다는 그래도 덜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국위 선양에 대한 인정 이런 분위기는 존재한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답자 32%가 운동선수와 예술인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공백기로 인해서 이제 부담이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좀 유지해야 된다. 사실은 운동선수 예술의 특성을 감안해주는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좀 그 명분이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혜를 받는 인원은 1년에 이제 100명 이하이다. 그래서 뭐 병력 자원 감소 이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유지하는 응답이 한 8% 됩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연관 키워드 1위가 역시나 국위선양이었습니다. 국위선양. 4,900건. 2위가 개선, 3위 기준, 4위 폐지, 5위 실력, 6위 애국심 순이었는데 그러니까 국위선양과 기준이 오른 걸 보고 또 2위에 개선이 있는 거 보니까 그 글들 보면은 운동선수의 어떤 특수성과 달라진 시대적 환경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을 좀 맞추도록 병역 특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공감대가 있네요. 예. 그 4위에는 이제 폐지가 역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가 그동안 각종 차별 논란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폐지해 버리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병역 특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 이름 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손흥민 선수가 1위입니다. 예, 25만 7천 건이고요. 2위가 이제 방탄소년단이고 3위가 오지환 선수인데 오늘 보니까 이강인 선수 이름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올라가겠죠. 있더라고요. 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축구 대표팀하고 이 손흥민 선수, 야구 대표팀 오지환의 군면제 두고서 사실 두 선수에 대한 대중의 온도 차이가 아주 그 당시에 극명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긍정이 57%, 오지환은 부정이 66%. 예. 감성 키워드도 보면 이제 손흥민은 좋다, 신나다, 축하, 병역 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오지환 선수는 욕, 자격 논란, 문제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인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 대신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다시 대신 가겠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데이터의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율이라든지 뭐 실책 이런 게 수치로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오지환 선수보다 그때 당시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보이니까 눈에 예. 그래서 더 비난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U20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서는 긍부정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손흥민 쪽에 가까워요? 오지환 쪽에 가까워요? 손흥민 쪽에 가깝습니다. 아, 뭐 이거는 예. 거스를 수가 없죠. 56.6 대 18.5거든요. 예. 그 긍정 감성어 보면 원하다, 혜택 주다, 우승, 희망 주다, 자랑스러운 결승 진출, 뜨거운 관심. 부정 감성어는 특혜 반대한다, 갑질, 과하다, 비판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BTS와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기쁘지만 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네. 우승을 하면 뭐 주자는 반응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으니까 충분히 혜택을 줘도 된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 방탄소년단 2위라는 점 네. 이거 참 눈여겨볼 만해요. 그렇죠. 이 사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나 대중음악도 병역 특례 혜택 주자. 이거는 사실은 뭐 아이돌 팬클럽이나 이런 데서 좀 글 많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예. 뭐 이런 주장과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잖아요. 클래식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예. 대중음악만 왜 빼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긍부정 비율 분석해보면 방탄소년단이 긍정 67, 부정 33인데 빌보드 1위 달성했을 당시에 긍부정 67.2 대 9.3이에요. 그러니까 긍정 반응은 비슷한데 부정이 확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위 성향했고 공감대만 형성되면 병역 특례를 줘도 되지 않느냐. 다만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예. 빌보드에서 1위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지만 예.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가요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건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또 따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전반적인 개선책 속에서 어떤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김추석 그 본부장. 대안적 논의들이 몇 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병역 의무를 좀 유예하는 제도 여기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더 소속팀에서 뛰도록 해주고 그렇죠. 나중에 군복무 하도록. 그렇죠. 입대 시기를 좀 늦추는 예. 그러면 활동 시기에 대한 보장도 하면서 군복무도 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KBS하고 지난주에 이제 공론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가장 높은 그런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요. 예. 또 뭐 언급되는 것이 이제 그 누적 점수제. 누적 점수제?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이든 예술 활동이든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각각 매번 점수를 누적적으로 해서 점수가 초과되는 그런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한 번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예. 대상자를 좀 더 줄이자 이런 거겠군요. 예, 예. 네, 네. 아니면 또
대상을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는 그러니까 영역은 확대할 수 있으나 그렇죠. 숫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누적 점수제. 전민기 팀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게 보내는 게 어떨까. 어.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활동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예. 이분들 따로 모아서 어떻게 군복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마련되면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라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손흥민 선수 한 나이 40쯤 돼서 네. 상무팀 감독으로 몇 년 있다고 뭐 그것도 이런 방안도 괜찮네요.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또 그렇게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만들기도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 참 이거 제도 설계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병제를 좀 고민을 할 때가 그렇게 되면 뭐 예.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고 예. 남북 평화 모병제 예.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한국리서치 김춘숙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